서울시가 성소수자 인권에 배타적이라는 논란이 또 한 번 불거졌습니다. 성소수자 관련 단체가 서울시청 앞 광장에서 퀴어 문화축제를 개최하려고 했는데요. 서울시에 의해서 번번이 거절당했다고 주장합니다. 시 측은 해당 기간에 다른 일정이 있었기 때문이라고 해명합니다. 그런데 일정이 없을 경우 퀴어 축제를 열 수 있냐는 취재진의 질문에는 선뜻 대답하지 못했습니다. 오늘 뉴스 리뷰 첫 소식으로 살펴보겠습니다. 김현주 PD 나와 있습니다. 안녕하십니까? 네. 네, 서울시가 퀴어 문화축제에 서울광장 사용을 허가하지 않았다라는 얘기가 있는데 어떻게 된 일인지부터 좀 설명을 해주시죠. 네, 퀴어 문화축제 측은 오는 6월 13일로 축제일을 잡고 서울광장을 쓰기 위해 신청서를 작성했습니다. 서울광장의 사용 및 관리에 관한 조례 제5조를 보시면 서울광장을 쓰기 위해서는 사용일 90일 전부터 사용 신청을 할 수 있다고 나옵니다. 퀴어 문화축제 측이 6월 13일에 광장을 사용하기 위해서는 90일 전인 지난 15일에 신청을 해야 했는데 15일은 공휴일이었고요. 따라서 신청은 16일 9시부터 시작됐습니다. 퀴어 문화축제 측은 이 시간에 맞춰 광장 사용 신청을 하러 갔는데요. 서울시 측이 이미 2건의 신청이 들어와 있다며 신청서를 받아주지 않았다는 겁니다. 네, 서울시가 말한 대로요. 진짜 그 전에 이미 신청이 돼 있었으면 어쩔 수 없는 거 아닌가라는 생각도 드는데요. 네, 그런데 지난 12일 날 서울시 측과 퀴어 문화축제가 통화한 내용을 근거로 문제를 제기하고 있는 겁니다. 퀴어 문화축제 측은 지난 12일 서울시 측에 전화를 걸어서 6월 13일에 서울광장을 쓸 수 있는지 물어봤습니다. 그런데 서울시 측이 이미 11일에 2건의 신청을 받아서 광장 사용이 불가하다고 얘기했다는 겁니다. 6월 13일에 광장을 쓰기 위해서는 16일부터 신청이 가능한데 11일에 이미 2건의 신청을 받았다는 부분을 퀴어 문화축제 측이 문제 삼고 있습니다. 네, 그러니까 신청을 받을 수 없는 기간에 이미 신청을 받아놨다 이 말인가요? 네, 그런데 서울시 측은 11일 날 2건을 신청받았다고 퀴어 문화축제 측에 말한 적이 없다고 주장합니다. 자신들이 2건의 광장 사용 신청을 받은 것은 11일이 아니라 12일이라는 겁니다. 또 2건의 행사는 6월 10일에서 15일 사이로 예정돼 있어서 6월 11일 기준으로 90일 전인 12일에 신청을 받는 게 문제 없다는 입장입니다. 당시 퀴어 문화축제 측과 통화했던 서울시 총무과 관계자는 자신은 11일 날 신청받은 적이 없다고 말하면서도 만약에 그랬다면 잘못이라고 언급했습니다. 서울시 측과 퀴어 문화축제 측의 진실 공방이 예상되는 부분입니다. 6월 11일 기준으로 90일 전이면 잠깐만요. 제가 달력을 한번 보고. 예. 잠깐 보통 이제 6월 잠깐만요. 예. 갑자기 보고를 갔다 오. 예. 6월 10일 기준으로 90일 전이면 3월 12일이 되거든요. 네네. 그러니까 12일에 전화했을 때 어제라고 한 거는 11일인데 11일은 그러면은 그 90일 기준에 맞지 않는 거잖아요. 어쨌든 10일이 그 그러죠. 시작이니까. 예, 만일에 그렇다 그러면 예, 그러죠. 예. 이런 일이 예전에도 있었던 적이 있습니까? 네, 퀴어 문화축제 조직위원회가 오늘 새벽 트위터에 올린 글을 보시면 알 수 있습니다. 이들은 2009년부터 올해까지 7년간 한 해를 제외하고 매번 사용 신청 가능일인 90일 전에 신청을 했으나 이미 다른 행사가 잡혀 있다는 대답만 들었다고 주장합니다. 업무를 시작하는 아침 9시에 신청서를 들고 직접 찾아가도 이미 잡혀있는 행사가 있다는 답변만 들었다고도 언급돼 있습니다. 사실 이번에도 퀴어 문화축제 측은 6월 13일 신청이 거절될 것을 우려해서 6월 9일 신청도 함께 냈습니다. 분명 홈페이지에 6월 9일 서울광장 사용 일정이 없는 것을 확인하고 낸 건데요. 서울시 측은 반사적으로 다른 일정이 있다라고 하면서도 어떤 일정이 있는지 현장에서 말해주지 않았다고 주장합니다. 나중에 서울시 관계자가 전화가 와서 6월 8일까지로 예정된 통일부 행사가 하루 연장됐는데 자신이 홈페이지에 반영하지 못했다고 알려왔다는데요. 서울광장 사용 관련 시행규칙 제3조 신고 처리 현황 공개를 위반했다고 스스로 인정한 셈입니다. 네, 그럼 아쉬운 대로 퀴어 문화축제 일자를 좀 변경할 수는 없는 겁니까? 다른 일정이 없더라도 퀴어 문화축제 측이 서울광장을 쓰는 것은 좀 어려워 보입니다. 다른 일정이 없으면 퀴어 축제 측이 광장을 쓸 수 있느냐는 질문에 서울시 측이 민감한 반응을 보였기 때문입니다. 그러니까 서울시 측이 앞으로 퀴어 문화축제가 날짜를 변경해서 뭘 하겠다든지 이런 그 달력이 없는 날짜를 신청을 하면 그게 허가가 되는 건가요? 뭐 이제 굉장히 좀 이제
중요한 답변인데, 그건 이제 저희가 조례나 이런 나와 있는 대로 원칙대로 저희가 좀 하려고 마음먹고 있습니다. 그러니까 그 원칙대로가 그때는 이제 90일 그때 신청하면 제가 답변을 드릴게요. 왜냐면 굉장히 중요한 문제라서 제가 그래요. 저희가 그 비슷한 민원이 오게 되면은 그렇게 답변을 해요. 신고서가 들어온 다음에 판단하겠다. 신고서가 들어오지 않는데 미리 판단할 수는 없다는 게 제가 항상 그렇게 안내를 해드려요. 근데 저희가 그런 입장입니다. 예. 네, 원래 말씀대로면요. 그 신고서가 들어오면 그 신고제기 때문에 일정이 없는 날에 신고서가 들어오면 허가가 되는 게 당연해야 되는 거잖아요. 근데 이 답변을 이렇게 하시면 그게 아니라는 말씀 아닌가요? 그런 뜻은 아니고요. 제가 조례에 나왔는 대로 그렇게 처리를 할 예정입니다. 공교롭게도 성소수자 인권과 관련한 문제만 계속 불거지고 있는 것 같습니다. 예, 그리고요, 김용판 전 서울지방경찰청장이 후배 경찰들을 대상으로 강연을 한다, 이 소식이 알려지면서 논란이 한창 있었는데요. 적절성 논란에도 불구하고 결국 강연을 했더군요. 네, 김용판 전 청장은 오늘 인천지방경찰청에서 한그로의 나무는 숲이 되지 않는다, 이런 제목의 치안 철학 강연을 했습니다. 인천경찰청이 3월 직장교육 강연자로 김 청장을 초대하면서 강연이 이뤄진 건데요. 초대 사실이 알려지면서 국정원 대선 개입 사건 당시 경찰의 수사 축소, 은폐를 지시했다는 의혹을 받았던 사람이 경찰을 상대로 강연하는 것은 부적절하다는 지적이 이어졌습니다. 김 전 청장이 총선 출마를 앞두고 있다는 것도 적정성 논란을 키웠는데요. 정치적 의도가 있는 것 아니냐, 이런 지적에 인천경찰청 관계자가 정치적인 뜻이 있는 것은 아니며 윤종기 인천경찰청장이 함께 근무했던 선배들의 치안 철학을 공유하고자 했던 것, 이렇게 말한 것으로 알려졌습니다. 이번 강연은 김 전 청장이 지난 1월 29일 국정원 대선 개입 사건과 관련해 대법원 무죄 판결을 받은 지 한 달 반 만입니다. 예, 또 총선 출마에 대한 입장도 밝혔다고 하는데 뭐라고 하답니까? 네, 일단 긍정적인 반응을 내놨는데요. 기자들의 질문에 예. 일을 해야 하는데 지역사회에 봉사하는 것을 고민하고 있다, 이런 발언을 했습니다. 이는 무죄 판결 직후인 지난 1월 30일 대구 달서구의 달구벌 문화연구소를 열면서 했던 말과 같은 맥락입니다. 당시에도 달서구에서 자신의 이름이 거론된 것을 많이 들었다, 이렇게 말하면서 어떻게 하면 지역 발전에 도움이 되는 사람이 될 수 있을까 싶어 공부하고 있다, 이렇게 말했습니다. 김 전 총장은 대구 출신으로 초중고 대학교를 모두 대구에서 나왔습니다. 지난 1월 12일 달서구로 주소를 옮기고 연구소를 연 것이 사실상 총선 행보의 시작이었는데요. 강연 같은 자리에까지 나서면서 행보를 본격화하는 모습입니다. 예, 얼마 전에는 출판 기념회도 열었다고요. 네, 김 전 청장은 나는 왜 청문회 선서를 거부했는가, 이런 제목의 책을 출간했습니다. 10일에는 서울에서, 14일에는 대구에서 출판 기념회를 열었습니다. 출판 기념회에서 김 전 청장은 책에 언급한 것처럼 대선 개입이 아니라며 자신의 결백을 주장했고요. 청문회 선서를 거부한 이유에 대해서도 당당하지 못하면 선서 거부를 못한다면서 당시 상황이 억울해서 선서를 거부했다, 이렇게 말했습니다. 예. 경제 5단체가 정부의 최저임금 인상 요구가 무리하다, 그리고 오늘 이렇게 반대하는 내용의 성명서를 발표하겠다라고 밝혔는데요. 발표하지 않았더군요. 어떻게 된 거죠? 네, 취소됐습니다. 대한상공회의소가 참여하지 않기로 하면서 공동성명서 발표에 힘이 빠졌다, 이런 해석이 나옵니다. 최저임금과 관련한 공동성명서 얘기는 어제 경제단체 협의회에서 나온 건데요. 이 자리에는 전국경제인연합회, 대한상공회의소, 한국무역협회, 한국경영자총협회, 중소기업중앙회 등 5단체가 참여했습니다. 그런데 어젯밤에 대한상공회의소가 참여하지 않겠다는 입장을 밝혔다는 겁니다. 지난 13일 최경환 경제부총리와 만난 자리에서 5명의 경제단체장이 경제계 입장을 전달했는데 또다시 집단행동에 나설 필요가 있겠냐는 게 이들이 밝힌 표면적인 이유입니다. 13일에 상공회의소 측은 최저임금 인상은 기업의 산업 경쟁력을 악화시킨다, 이런 의견을 최경환 부총리에게 피력한 바 있습니다. 네, 오늘 오전까지만 해도요. 사실 입장이 맞는 맞는 단체들끼리만 발표를 하자, 이런 분위기도 있었다고 하던데요. 네, 경총을 중심으로 의견 맞는 곳끼리라도 발표하자, 이런 분위기가 있었습니다. 실제로 정경련과 중기중앙회 등 발표문 내용을 조율하고 있었던 것이 알려졌는데요. 결국에는 무역협회까지 빠지면서 경총이 공동성명 발표를 철회했습니다. 사실 5단체가 공동성명을 발표하고 전방위적으로 최저임금 인상이 안 된다, 이렇게 압박을 했던
했더라면 정부가 타격을 입을 수도 있었는데 몇몇 단체가 불참하면서 재개의 공동 대응은 흐지부지 됐습니다. 네, 이쪽에서 대한상의 같은 경우에는 이전에도 이런 단체 성명할 때 좀 빠졌던 이력이 있는 걸로 알고 있는데요. 맞습니까? 네, 지난 2013년 9월에 경제계가 정부의 산업용 전기요금 인상에 반대하면서 공동행동을 했을 때 빠진 이력이 있습니다. 기름 한 방울 안 나는 나라에서 산업용 전기요금이 다른 선진국에 비해 가장 싼 것은 문제라며 나름 소신껏 행동하는 모습을 보였습니다. 예, 김현주 PD 수고하셨습니다. 네.